안녕하세요, MD 내공입니다. MD 스팽입니다. 제나이저에서 신형 이어폰을 출시했습니다. i300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i300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선 이어폰이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최근에 나온 유선 이어폰이 저희 매장에서 취급하는 걸로는 그 800S라는 플래그십 모델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이후에 이제 프로용 모델로 해가지고 400%, 500%, 100%라는 신모델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 모델은 이제 일반 오디오 애호가용이라기보다는 약간 프로용 이어폰인 라인업이어서 이번에 오디오 애호가용으로는 좀 오랜만에 나온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명을 보면 i잖아요. 근데 이제 i가 이제 예전부터 상위 모델에 쓰던 라인업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i8 있었고, i80 있었고, i800 0 하나씩 붙여서 나왔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파이널에서 a8000 했었고, a3000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니까 숫자가 같아요. i800이 이제 최상급 이어폰이고, 그다음에 지금 또 새롭게 출시된 게 i300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금액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가 399,900원이고요. 네, 800S 모델이 제가 알기로 한 99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사실 이제 뭐 30만 원 이상, 그러니까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기준을 잡아놓은 약간 중가 이어폰 중에서, 그러니까 제품이 많이 안 나오는 좀 편이에요. 그래서 뭐 30만 원 밑에 그 제품 엔트리급이랑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의 뭐 플래그십 제품들은 되게 약간 치고받고 싸우는 느낌인데, 중간에 미들급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잘 안 나오고 잘 싸우지도 않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어폰들이 다 이제 코드리스로 넘어가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가격대에서 이제 코드리스 제품들이 위주로 나오고 있고, 굳이 유선 이어폰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판매량 차트를 봐도 그 미들급은 잘 안 바뀌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i300이 판을 흔들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외형이랑 패키지랑 마감 이쪽으로 좀 넘어가 보죠. i300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 보는 듯한 그 곡선미를 갖고 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제나이저에서는 처음으로 사용한 것 같고, 제나이저에서 그런 슬림한 꺾여 있는 디자인으로 인클로저가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 뭐 보시면 알겠지만 하우징에도 약간 우주의 은하수를 닮은 듯한, 예전에 뱅앤올루슨에서 28 코드리스 헤드폰에서 그 스타더스트라는 특별판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가지고. 비듬이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 비듬이 얹힌 것 같다고, 비듬이 뿌려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 뭐 어때요? 아닙니다. 네. 은하수를 닮은 디자인이. 잘라주세요. 네, i300에도 그런 디자인이 약간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예전 i8 때부터 느낀 건데, 약간 서양인의 두상과 이런 걸 의도한 건지 좀 유닛을 좀 작게 만들어요. 보통 제가 이제 이어팁을 중을 쓰는데, 이 제품은 중을 쓰면 안 맞더라고요, 귀에.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대를 써서 이제 착용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다 중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귀에 안 맞을, 그러니까 아마 전시도 이어팁을 저희가 중자로 안 하고 대로 할 것 같은데, 중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전시됐군요. 다시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귀에 잘 안 맞으시면 이어팁을 변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MM6를 달고 왔어요, 이번에. 제나이저가 케이블 교체형이긴 했어도 MM6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뭐 i8, 그 다음에 80 같은 경우에는 뭐 제네저 독자 2핀을 썼었고요. 800S 같은 경우에는 분기점에 달려있어서 사실 뭐 코케라고 하기 좀 모호한 그런 코케를 연결할 수 없는 탈착 시스템이었죠. 네. 이번에 그런 커스텀 케이블과 뭐 밸런스 케이블을 의식해가지고 MM6 타입을 좀 달고는 나왔는데요. 제가 매장에서 좀 커스텀 케이블을 좀 껴봤는데 호환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전용을 쓰라는 얘기 같은데, 이 제품 출시와 함께 아마 2.5 밸런스 케이블과 4.4 밸런스 케이블이 같이 나올 것 같은데, 제나이저 독자 그 케이블을 같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어팁이 두 종류가 제공되는데, 이어팁도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원래 소니 제품 중에 약간 피보나치 그릴? 네. 네, 그런 게 좀 그릴 모양 특이한 게 있었는데, 약간 이거는 약간 그 스파이더맨 거미줄. 웹같이 생긴 거미줄 디자인을 같이 갖고 생긴. 있고요.
이어폰 노즐뿐만이 아니라 이어팁에도 같은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따 뭐 이해할 거지만 소리에도 영향이 좀 큰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어팁은 다른 브랜드랑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팁으로 써봤더니 소리가 아주 극심하게 바뀌더라고요. 지금 이어팁이랑 노즐 그 디자인이 분명히 사운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어 가이드가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이번에. 네, 깔끔하더라고요. 이어 가이드 안에 이제 철사가 있긴 있는데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좀 철사가 좀 유연해요. 착용감은 그러니까 일단 유닛 자체가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팁만 잘 조절하면 착용감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나이저 i800S에서 사용했던 그 7mm 드라이버 엑스트라 와이드 밴드라는 드라이버를 사용했는데 800S가 좀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를 좀 개량한 드라이버가 들어있다고 해요. 엑스트라 와이드 그러니까 이제 그 XWB. 죄송합니다. 네. 네. XWB 드라이버가 밴드가 넓다잖아요. 근데 그거 원래 사실 제나이저가 독보적으로 그걸 좀 그랬었잖아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이제 그 소리 영역대가 굉장히 넓은 특징을 가져서 그래서 이제 클래식에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더 넓어졌나? 아니면은 그걸 좀 특징적인 컨셉으로 잡아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제품 출시 앞서서 그 코드리스 2종이 나왔었잖아요. 두 제품 같은 경우에도 7mm 드라이버가 사용됐다고 이렇게 스펙 시트에 써 있는데 엑스트라 와이드 밴드라고는 표현이 안 돼 있더라고요. 유선 제품과 코드리스 약간 급 나누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사운드 이제 얘기를 해볼 것 같은데요. 저는 되게 당황했어요. 왜죠? 굉장히 이질적인 사운드가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어폰의 사운드가 아니었어요. 이 제품은. 그러니까 헤드폰 내지는 스피커에 가까운 소리였는데 이걸 잘못 만들면 되게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요. 가상 서라운드를 먹였을 때 그런 인위적인 느낌도 살짝 있었었는데 되게 이질적이라고 느끼는 게 보통은 그렇게까지 구역을 확실하게 나누지 않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음이 이쪽에서 들리고 그다음에 보컬이랑 고음이 앞쪽에서 들려요. 그래서 약간 영화관 중에서 3면이 다 모니터인 그런 영화관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확실한 입체감. 그리고 보통 이제 이어폰이나 헤드폰은 좌우로 공간이 좀 넓은데 이 제품은 앞뒤로 공간이 넓더라고요. 그 이제 HD 560S 리뷰를 할 때 그러니까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 것 같이 룸 튜닝을 했다, 소리를 튜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i300도 그런 영향을 저는 분명히 받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들어봤던 이어폰 중에서는 가장 그런 스피커 같은 그런 소리를 내는 특이한 공간감을 가진 이어폰이었고 그래서 이어폰을 듣고 나서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악기가 이렇게 배치가 됐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이질감은 느끼실 거예요. 대부분 분들이. 저도 제나이저 이어폰을 옛날부터 되게 오랫동안 많이 써왔거든요. OMX980이나 MX985 같은 유선 이어폰도 있었고요. i8부터 저도 썼었거든요. 근데 이 제나이저란 브랜드가 이어폰보다는 확실히 헤드폰에 좀 뼈대가 굵은 브랜드잖아요. 헤드폰의 왕자죠. 네. 그래서 이 이어폰에 그 제나이저의 헤드폰스러운 뉘앙스가 되게 많이 담겨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제나이저 이어폰 듣고 약간 몰입감이 떨어진다고 느꼈거든요. 이 작은 구체에서 나오는 소리가 너무 넓게 나와가지고 약간 귀에 톡톡 박히는 느낌이 부족했는데 그게 이제 헤드폰은 약간 영향을 받은 사운드라는 거죠. 그 i300 역시 제나이저 헤드폰의 사운드의 그 뉘앙스를 여전히 느낄 수가 있었고요. 네, 소리가 약간 콕콕 찌르는 느낌보다는 좀 면적으로 딱 다가와서 고막을 쳐주는 느낌이 가까웠어요. 해상도가 높은 편이지만 그게 저음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음이 되게 넓게 얇게 퍼져 있어요. 그 해상력이 돋보인다는 느낌은 딱히 그렇게 못 받으실 것 같고요. 사실 이 제품 듣기 앞서서 800S를 많이 비청하실 거예요. 네, 많이 들어보시죠. 네. 그리고 뭐 80S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두 개의 비교 대상군인데 뭐 사실 가격대로 보면은 800S보다는 그 80S랑 비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800S보다는 확실히 좀 해상도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느낌이 약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헤드폰스럽게 넓으면서 이런 뉘앙스를 살린 거는 이제 80S보다 확실히 300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음악 감상용으로 나왔으니 이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실 텐데 이어폰에서 예상하는 또 이제 기대하는 그런 약간 펀치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 딱딱 때려주는 그런 느낌들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되게 공간을 넓게 쓰고 타격되는 면이 되게 넓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딱딱 끊어지는 그런 펀치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땅땅이 아니고 팡팡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어폰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타격감이라는 거는 조금 느끼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어폰 들으면서 그 제나이저 코드리스 두 종이 있는데 그 MTW2랑 6400BT가 떠올랐어요. 너무 소리가 닮은 느낌이 나가지고 이걸 비청했거든요. 근데 딱 들었는데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러면은 편하게 코드리스 쓰지 또 누가 귀찮게 유선 쓰나를 생각했었는데 코드리스 딱 듣고 다시 이거를 듣고 다시 한번 코드리스를 딱 비청했는데 갭이 확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나이저가 추가한 약간 사운드 시그니처가 있잖아요. 네, 약간 웜한 사운드에다가 좀 널찍하고 그런 사운드를 공유하긴 하는데 이 음의 디테일 같은 거나 좀 끝을 끝까지 살리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채널 중에서 또모라는 그 피아노 치는 그 유튜브 채널 좀 즐겨보는데 거기에 이제 음대생들이 나오는 피아노 연주와 진짜 프로 피아니스트들이 나오는 이 연주를 이렇게 비청해서 들려주는 게 있어요. 대학생들이 치는 피아노 연주도 처음에 되게 대단했는데 딱 프로가 딱 치자마자 같은 터치인데 음깔이 이렇게 딱 다른 거예요. 깊이감도 다르고 명료함도 다르고 딱 그 차이가 좀 느껴진 것 같아요. 코드리스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건 배터리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공간이 울릴 수가 없어요. 배터리 때문에. 근데 이제 유선 이어폰은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소리가 울릴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고 끊김없는 울림이 자연스러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나이저 같은 소리, 아까 얘기한 그 제나이저스러운 그런 중후한 느낌이 그대로 잘 살려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나이저 소리가 좀 부식이다 또는 뭐 진부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미지 탈피를 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EDM이나 아니면 그런 일반 팝 같은 거에 안 어울린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제나이저는. 근데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밝게, 경쾌하게 이런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고 했지만 난 그래도 제나이저야. 이런 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제나이저 고유의 그런 중후함, 진지함, 묵직한 이런 느낌은 그대로 살려줄 수 있는 사운드입니다. 근데 이전보다는 좀 더 확실히 빠릿해진 느낌이 약간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더 그 장르를 조금 더 가리지 않고 재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가장 큰 특징은 저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그런 헤드폰이 스피커를 따라하고 이어폰은 헤드폰 내지는 스피커를 따라하는 이런 컨셉이 적극 반영되어 있다는 게 i300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올드했잖아요 예전에. 그리고 좀 그런 좋은 폰이 있었네. 네. 특정 장르에 좀 더 적합한 느낌이 들었는데 제나이저는 클래식. 네.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HC560S도 마찬가지고 네, 그랬었죠. 이제 좀 현대적인 사운드를 많이 이제 최근 제품들에 많이 투입하려는 느낌이 있어요. 300도 약간 그런 영향을 받지 않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어폰으로 들은 거랑 이제 스피커랑 듣는 거랑 너무 다르니까 그거를 이제 아예 따로 가려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왜 달라야 하냐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그런 식으로 좀 튜닝을 바꾸는 그런 브랜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나이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300 어떻게 보십니까? i300이 지금 399,900원인데 어떻게 보면은 싸다면 싸다고 볼 수도 있고 비싸면 비싸다고 볼 수 있는 가격이긴 한데 코드리스 제품이 요즘에 또 뭐 자사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괜찮은 사운드면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30만 원 하는데 코드리스보다 유선을 좀 더 많이 사용해봤으면 좋겠어요. 손실되는 잘리는 음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 제품 딱 들어보니까. 코드리스가 좋아요, 뭐 유선 제품이 좋아요 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좀 모호한 게 유선 제품과 무선 제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케이스가 사실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MTW2와 이제 i300이 동일한 비슷한 스펙과 스케일을 갖고 있어요. 가격대도 마찬가지지만 유선 제품이 좋아요, 무선 제품이 좋아요. 어떻게 달라요? 하면 딱 그 두 제품을 딱 들어보면 이제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선 제품보다는 확실히 유선 제품을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오래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많은 소리들을 담고 있고 좋은 사운드를 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라니까 5분 동안 얘기하고 근데 그런 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태어나신 그러니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유선 이어폰 존재를 아예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손상되어 있는 음을 계속 들을 수도 있어서 뭐 기술이 발전되면은 뭐 유선만큼이나 좋은 소리가 나오겠지만 애초에 손상된 그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i300이 이제 제나이저의 새로운 그 소리의 변화가 좀 진행이 돼가고 있는 중인데 그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중급형 이어폰이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나이저의 변화라는 거는 뭐 그 공간적인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소리가 좀 더 다양한 장르에 매칭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경쾌해진 그런 느낌도 있고요. 지금까지 제나이저의 신제품 이어폰 i30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